혹시 오늘 밤 잠 못 들고 뒤척일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괜찮을 거야 생각했다가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머릿속에 막 대청소라도 시작한 것처럼 온갖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이른바 시면 스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이나 복잡한 도구 없이 원래 우리 몸 안에 장착된 횡격막이라는 근육 하나로 잠을 유도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처음엔 저도 호흡으로 잠을 잔다고 하면서 좀 뭐랄까 반신반의했는데 자료를 파고들수록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오늘 제 목표입니다.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면 원인을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뇌를 직접 설득하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우리 몸의 운영체제인 자율신경계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 운영체제요? 네, 몸의 엑셀러레이터인 교감신경은 끄고 브레이크인 부교감신경을 켜는 겁니다. 호흡 하나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그 원리를 듣고 나시면 아, 내 몸에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몸의 운영체제에 직접 명령을 내린다. 와,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횡격막 호흡이 뇌에게 자,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생리학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대체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들인 부교감 신경을 강제로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일하고 긴장할 때는 교감 신경,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가 계속 밟혀 있는 상태거든요. 전투 모드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생존을 위한 전투 모드인 셈이죠. 잠을 자려면 이 모드를 휴식 모드로 바꿔야 하는데 그 스위치가 바로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부교감 신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켤 수 있는 버튼이 바로 횡격막을 깊게 움직이는 호흡인 거고요. 아, 그러니까 횡격막을 움직이는 게 부교감 신경이라는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 몸에서 4가지 놀라운 변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당연하게도 심박수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엑셀에서 발을 뗀 자동차처럼 몸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면 잠 못 드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호흡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긴장하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뛸 때가 있거든요. 바로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교감신경의 긴장 자체가 완화됩니다. 우리 뇌를 계속해서 뭔가 잘못됐어, 깨어있어 라고 소리치던 그 화학물질과 신경신호가 줄어드니까요. 아하, 뇌가 비로소 아, 이제 안전하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머릿속을 시끄럽게 만들던 알람이 꺼지는 느낌이겠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정됩니다. 잠깐만요. 이산화탄소요? 저는 항상 산소가 많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산화탄소가 안정되는 게 왜 중요하죠? 오히려 몸에 나쁜 거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물론 산소는 필수적이지만 우리 몸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아주 정교한 균형 위에서 작동합니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가쁘고 얕아지는데 이걸 과호흡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되면서 혈액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뇌혈관이 시축해서 뇌가 오히려 더 불안하고 각성된 상태가 됩니다. 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는군요. 그렇죠. 깊고 느린 호흡은 이 균형을 바로잡아주면서 뇌의 과도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이산화탄소가 누명을 쓰고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변화는요? 마지막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복부와 가슴 근육의 물리적인 긴장이 직접적으로 풀립니다. 불안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있죠, 그럼요. 그게 실제로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횡격막 호흡은 이 근육들을 직접 스트레칭하고 이완시켜서 몸이 먼저 편안해지니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몸이 뇌에게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니 전원을 꺼도 좋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마음이 편안해지네 하는 심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심박수, 호르몬, 혈중 가스 농도, 근육 긴장도까지 몸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수면 모드로 강제 전환시키는 거군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유독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던데요.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왜 그렇게 특별한가요? 부교감 신경계에서 가장 길고 중요한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어로는 vagus nerve라고 하죠. 미주신경이요? 네.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소화기관까지 거의 모든 주요 장기에 연결되어 있는 말 그대로 휴식 시스템의 고속도로죠. 그런데 이 미주신경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특히 길고 천천히 내쉴 때 횡격막의 움직임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행위 자체가 그 미주신경이라는 물리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거군요. 그냥 그렇게 설계되었다가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길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이 휴식 고속도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을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리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과학이구나 하는 확신이 드네요. 단순히 마음 챙김 같은 게 아니었군요. 좋아요. 그럼 이론은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당장 오늘 밤 새벽 2시에 잠 못 들고 뒤척일 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자료에 10초 호흡법이라고 있던데요. 네, 바로 4-2-6 호흡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는 총 10초짜리 사이클이죠. 아주 간단하니까 지금 그냥 편하게 앉은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습니다. 그리고 한 손을 배 위에, 다른 한 손은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보세요. 이게 1단계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 가슴 위의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배 위의 손만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횡격막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네,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왠지 벌써부터 좀 차분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이제 2단계입니다. 코로 4초 동안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서 목을 지나 폐를 가득 채우고 횡격막을 아래로 밀어내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전체 과정을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올라오는 게 느껴지네요. 근데 저도 모르게 가심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럼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배의 움직임에 한 70에서 80% 정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단계. 2초 동안 숨을 잠시 멈춥니다. 이 짧은 정지 상태가 들숨과 날숨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몸의 안정신호를 한 번 더 가게 시켜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가장 중요한 4단계입니다. 6초에 걸쳐 입으로 길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마치 가느다란 빨대로 바람을 불어서 촛불을 흔들지만 꺼트리지는 않는다는 느낌으로요. 후 하고 소리를 내셔도 좋고요. 배 위의 손이 천천히 아래로 꺼지는 것을 느끼면서 어깨와 목의 긴장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초 들숨, 2초 정지, 6초 날숨. 와, 딱 한 번 했는데도 뭔가 몸의 긴장이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숫자를 세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해서 오히려 잠이 깨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처음 몇 번은 숫자를 의식적으로 세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익숙해지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좀 더 길게 라는 그 리듬감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을 3분에서 5분, 그러니까 20번에서 30번 정도만 반복해도 대부분의 경우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무거워지면서 스르륵 졸음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오, 약 없이 스스로를 재우는 법을 배우는 셈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되는 정말 강력한 불면의 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온갖 걱정들이 막 폭주하는 그런 날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수면 전문가들이 실제로 쓴다는 비장의 무기 3가지가 더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름부터가 아주 재미있는데 파워 연 기법. 이거 말 그대로 하품을 이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재치 있으면서도 강력한 방법이죠. 우리가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하품을 하잖아요. 그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하품을 할 때 턱과 목 근육이 최대로 이완되고 결정적으로 횡격막이 아주 크고 깊게 움직이면서 강력한 부교감신경 자극이 일어납니다. 솔직히 이건 좀 우스꽝스럽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침대에 누워서 억지로 하품을 하려다가 오히려 어색해서 잠이 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하나도 진짜 같지 않은 가짜 하품이어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 방법의 놀라운 점이죠. 우리 뇌는 진짜 피곤해서 하는 하품과 하품하는 척하는 행위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품이라는 행위와 동반되는 신체적 변화, 그러니까 턱관절의 이완, 횡격막의 짚은 수축과 이완, 심박수 변화, 이런 걸 감지하고는 아, 지금이 하품할 때구나, 피곤한가 보네, 잘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몸으로 뇌를 속이는 거군요. 재미있네요. 방법은 어떻게 되죠? 방법은 426 호흡보다 더 간단합니다. 입을 아주 크게 턱이 빠질 것처럼 최대한 벌리고 3초간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품 소리를 내면서 7초간 아주 천천히 길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이 과정을 5회 정도만 반복해도 뇌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되고 몸이 급격하게 이완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한번 시도해봐야겠네요. 두 번째 팁은 다리 횡격막 동기화입니다. 이건 이름만 들어서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요. 호흡이랑 다리가 무슨 상관이죠? 이건 이완 효과를 온몸으로 빠르게 퍼뜨리는 일종의 부스터 같은 기술입니다. 앞에서 배운 426 호흡을 똑같이 하면서 숨을 내쉴 때 의식적으로 다리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아, 뇌 쉴 때요? 네, 발끝부터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까지 마치 내 다리가 따뜻한 버터처럼 침대 매트리스 속으로 스르르 녹아내린다고 상상하는 거죠. 숨을 내쉴 때 다리 힘을 뺀다. 그게 왜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바로 다리와 엉덩이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보통 목이나 어깨 같은 상체에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뇌 쉬는 숨 타이밍에 맞춰서 이 가장 큰 근육 덩어리의 긴장을 탁 풀어버리면 그 강력한 이완 신호가 척추를 타고 신경계를 통해 온몸으로 번개처럼 퍼져나갑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을 병행하면 몸 전체가 이완되는 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고 합니다. 2개나요? 네, 호흡의 이완 효과와 근육 이완 효과가 엄청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저는 맨날 어깨 힘 빼라는 소리만 들었는데 사실은 다리가 범인이었을 수도 있겠군요. 자, 마지막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 보이는데 효과가 강력하다고 해서 제일 궁금했어요. 배를 1cm만 더 올려라 전략. 아니, 고작 1cm라는 그 미세한 차이가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드나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읽고 가장 놀랐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테일의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평소에 하던 복식 호흡의 최대치까지 배를 부풀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요. 의식적으로 아주 조금만 더, 딱 1cm만 더 배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쥐어짜내듯이 마지막 한 방울의 공기를 더 넣는다는 느낌으로요. 잠깐만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제 몸이 그 1c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데요. 어떻게 그 작은 차이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거죠? 그 작은 추가적인 노력이 횡격막의 가동 범위를 평소에 한 80, 90%에서 100%까지, 즉 최대치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횡격막이 1cm 더 내려간다는 건 그 주변에 촘촘하게 분포한 미주신경을 훨씬 더 깊고 강하게 자극한다는 뜻이거든요. 마치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것과 끝까지 꽉 돌리는 것의 차이와 같죠. 이 방법을 쓰면 단 1, 2분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심박수가 눈에 띄게 안정되고 아주 강한 졸음이 밀려오는 거의 즉혈액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그야말로 부교감 신경 스위치를 가장 세게 누르는 방법인 셈이죠. 자, 오늘 횡격막 호흡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우리 몸의 엑셀러레이터가 계속 밟혀 있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엑셀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를 밟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바로 이 깊은 호흡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모든 기술의 핵심은 들이마시는 것보다 길게 내쉬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이었고요. 기본적인 4-2 6호흡법부터 뇌를 속이는 재치 있는 파워 연, 이완 효과를 온몸으로 퍼뜨리는 다리 횡격막 동기화, 그리고 1cm의 디테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지막 전략까지 오늘 밤 당신의 수면을 도와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 상자를 가득 채운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흡을 통해 몸을 먼저 조절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뇌를 말로 설득하는 대신 몸의 시스템을 먼저 바꿔서 뇌가 상황이 바뀌었네.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네, 그 접근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낮 동안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불안이 과연 우리의 호흡을 얼마나 얕고 빠르고 또 불규칙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어쩌면 잠 못 드는 밤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우리가 어떻게 숨쉬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결과 보고서일지도 모릅니다.